가정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여러분들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의 if 아시죠? 자, 그렇다면 if절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if절 플러스 주절의 구조지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if SV 쉼표 SV의 구조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물론 if절이 주절의 다음에 나올 수도 있기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워낙 최근에 배웠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들 생각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습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배웠었던 거예요. 조동사 우드쿠드 마이트는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 모른다, 뭐뭐일 수 있다 라는 뜻으로 현재 상황을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이죠. 자, 여러분들 뭐뭐일 것이다, 일 수 있다, 일지 모른다는 뭐 다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는 뭐뭐였을지 모른다 라는 뜻으로 과거 상황을 추측할 때 쓰는 조동사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이 혹시 생각 안 나시는 분 계시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암기하고 넘어가지요. 자, 선생님은 우드, 쿠드, 마이트 세 개를 합쳐가지고 우쿠마, 우쿠마, 우쿠마 이렇게 부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보시면 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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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 모른다 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우쿠마 FPP, 우쿠마 FPP, 자, 세 개 합쳐가지고 우쿠마 FPP, 우쿠마 FPP 이렇게 외우신 다음에 뭐뭐였을 거다, 뭐뭐였을지 모른다, 뭐 이런 뜻이다 라고 외워두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복습할 내용은 우리가 파트 1에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영어에서는요, 타임과 텐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종종 생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과 그걸 표현하는 동사 형태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사실은 현재의 사건이에요. 사실은 현재의 일인데도 영어로 표현할 때에는 영어 동사를 과거형,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영어에는 종종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뭐 영어 동사 형태 변화 같은 거 자유롭게 시키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지금 동사 4개를 표에다가 적어 놨어요. be, look, have, give 이렇게 4개를 적어 놓았는데, 자, 각각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 완료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에 채워 넣어 보시죠. 지금 해보세요. 자,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와 were 두 가지이지만 오늘 가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요, was는 만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were만 적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아랫줄에 혹시 자, been만, 그리고 looked만, had만, given만 적어 놓으신 분들 계신가요? 자,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과거 완료와 과거 분사를 헷갈리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pp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 녀석의 한국식 이름이 과거 분사예요. 자, 여러분 문법 용어 정말 골치 아프죠. 이 어려운 문법 용어가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데 방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가능한 문법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편인데, 자, 아무튼 이 PP의 한국식 이름이 과거 분사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각각 동사에 과거 분사를 적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으면 그건 PP를 적어달라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been만, looked만, had만, given만 적으시면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의 요구는 과거 분사를 적어달라는 게 아니고 과거 완료를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자, 여러분들 과거 완료라는 건요, 완료형의 일종으로, 자, 미래 완료, will have pp, 현재 완료, have pp, has pp, 자, 그리고 과거 완료, had pp죠. 자, 선생님이 과거 완료형을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had pp의 형태를 적어주셨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had been, had looked, had given처럼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 들으시다가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선생님이 과거 완료형이라는 문법 용어보다는 이 had pp라는 이 동사의 형태를 그냥 이름처럼 부를까 하고요. 자, 선생님 마음 같아서는 이 pp의 뜻과 또 pp의 역할, 그리고 헤드 PP의 뜻과 헤드 PP의 역할 같은 걸 지금 다 정리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수업 시간이 허락지를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복습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자, PP는 우리 4-4하고 4-5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 헤드 PP는 4-9 단원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복습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당장 복습하고 오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과거 완료형을 적어달라면 헤드 PP를 적으면 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이 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가지를 복습해 봤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 생각나신다면은 오늘 가정법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정법이란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서 말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해서 말하기 위해 실제 시간보다 한 단계 이전의 동사의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 단계 이전이라는 게 뭐냐?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자, 과거 상황은 헤드 PP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알고 있다면, 자, 내가 알고 있다면, 영어로는요, if I knew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었다면, 영어로는 if I had know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수업을 듣고 나시면 알게 되시겠지만은 이 가정법이라는 게 꼭 if절 플러스 주절의 구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each time 가정법 등 다양한 문장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가정법 하면 가장 대표적인 구조가 바로 if절 플러스 주절 구조이긴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if절에는요, 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주절에는 그 가정하에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추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볼게요. 우선 자, if절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자, 그 다음으로 주절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 if절 쪽의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자, 현재 사실과 반대로 또는 현재의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해서 말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해야 한다고요? 우리 방금 전에 배웠죠? 자, 그러려면 if 주어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왜요? 왜 그랬죠? 자, 우리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해서 말할 때에는 원래보다 한 단계 이전에 동사 형태를 쓰게 되어 있다. 그게 가정법이다라고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if 주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데 해석은요. 자, 해석은요. 이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은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라면 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가정법의 특성상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원래는 현재 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자, 과거 사실과 반대로 한번 가정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자, 이번에는 if 주어 헤드 PP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에는 if절에서 동사를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은요? 해석은 그냥 뭐뭐 했다면 또는 뭐뭐였다면
했다면 뭐뭐였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 가정법의 특성상 헤드 PP로 쓰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원래는 과거의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뭐 했다면 뭐뭐였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 보시고 자, 선생님 이제 여러분들 필기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측하는 부분인 주절 쪽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현재를 추측하고자 한다면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 우드 마이트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과거를 추측하고자 하신다면 뭐뭐였을 것이다 라는 뜻의 조동사 우크마 have pp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영어에서 추측하는 조동사가 요거 뿐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훨씬 더 많지만 이 가정법 문장에서 주절에서는 거의 우크마 원형이나 우크마 have pp만 쓴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드와 쿠드와 마이트의 차이점은 뭐냐?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 정도까지 구분해 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드, 쿠드, 마이트 다 그게 그거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알아두셔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서 가정법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if절과 주절로 나누어서 자, 그러니까는 가정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원리를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현재는 현재끼리, 과거는 과거끼리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셈인데 자,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뭐뭐 한다면 영어로는요. if 주어 과거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뭐뭐 할 거다는 영어로 주어 우크마 원형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은 영어로 if 주어 had pp로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했을 거다는 영어로 주어 우크마 have pp로 쓰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 영어의 가정법 문장의 구조를 익히실 때에요. 자, 이런 식으로 if 주어 과거형, 주어 우크마 원형, if 주어 had pp, 주어 우크마 have pp 이런 식으로 묶어서 통째로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려고 하면은 암기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드린 대로 이 가정하는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의 원리를 따로따로 익히신 다음에 각 부분을 서로 연결시킨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런 가정법 문장의 구조를 익히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뭐 이 내용을 전부 다 익혀 놓으셔야 하지만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독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독해 관련해서 이제 해석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만 좀 강조해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 하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우크마 원형이나 우크마 have pp는 잘 해석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여러분들 이것만 좀 조심하세요. if절에서 if 주어 과거형을 만나면 해석은 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f 주어 had pp를 만난다면 해석은 뭐 했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들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암기적으로 if 주어 과거형은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하고 if 주어 had pp는 뭐뭐 했다면이라고 해석한다는 걸 잠깐 암기하신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해석을 한번 연습해 보려고요. 자, 엑서사이즈 16의 1번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murder는 살인자거든요. 자, if I were a murderer는 내가 살인자라면의 뜻일까요? 내가 살인자였다면의 뜻일까요? 자, 여러분 if 가정법에서 if 주어 과거형은 뭐뭐시라면 으로 해석해야 하지요. 이게 가정법의 특징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요 가정법에서는 과거형 비동사를 쓸 때요 was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were만 써요. 사실 원래는 I was죠. I were는 좀 이상한 거긴 한데 원래는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고 무조건 were만 쓴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엑서사이즈 17의 1번 문장을 보시면, 잠깐, 우리 16의 1번 문장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해석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살인자라면 나는 꺼려 하지 않을 거다. 살인자처럼 다루어지는 것을 이라는 뜻인데, 자, 그런데 나는 사실은 살인자가 아닌 걸. 근데 그래서 내가 살인자처럼 다뤄지는 걸 참을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17번의 1번 문장 보시면 take place가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가정법에서 if 주어 had pp는 주어가 뭐뭐 했다면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이번 여행이 a week earlier, 일주일만 더 먼저 발생했다면, 여행이 일어났다면 이 경치가 기쁘게 했을 것이다. 나의 눈을 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이 삼촌 손에서 컸어요. 그리고 성장한 다음에 취직을 하면서 도해지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는 삼촌한테 몇 년간 연락 한번 제대로 못 드렸나 봐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속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경치가, 이 시너리가 참 예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때 같으면 그런 시너리가 이 사람을 즐겁게 했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삼촌에 대한 걱정, 미안함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경치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f 주어 had pp니까 주어가 뭐뭐 했다면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뭐 take를 받아들이다 라는 take에 받아들이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니까 여러분들, 자, 여러분, if 주어 had pp 다음에는 주어 우쿠마 have pp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주어 우쿠마 have pp 어디로 가고 주어 우쿠마 원형이 나와버렸네요. 이상하죠? 뭔가 잘못된 건가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주어가 뭐뭐 했다면, 주어가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거야 라는 식으로 과거를 가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과거의 일을 가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과거의 일을 추측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말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이런 식으로만 말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잘 보세요. 과거에 뭐뭐 했다면 현재 뭐뭐 할 텐데 라는 식으로 과거 상황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로 인한 현재 상황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연결되는 게 가능한 건데,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내 충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지금 성공적인 사업가일 건데, 성공적인 사업가일 텐데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가정은 과거 상황을 가정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추측은 현재 상황을 추측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연결된 것이고, 이러한 표현도 뭐 가능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참고 삼아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여러분,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자,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게 뭡니까?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과 반대로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을 한번 그 반대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건데, 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과거 상황이 바뀐다면요, 그로 인해서 현재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현재 상황이 바뀐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어 문장에서도 이것 다음에 이것이 연결되는 것은 선생님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2권을 보면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도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책들 자체는 뭐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보는 책이라서 그 책 자체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과 이것을 연결 가능하다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또 선생님이 영어를 오랫동안 읽어오면서 이것과 이것이 연결된 문장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것과 이것이 연결된 문장은 종종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 생각을 따라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if 절이 쓰였다고 해서 항상 가정법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거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하는 경우에만 가정법을 쓰고요. 잘 몰라서 가정하는 경우에는 직설법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 직설법이란 무엇이냐? 직설법은요, 이 실제 시간대로 동사의 형태를 쓰는 방식을 말해요. 자, 그래서 뭐 현재의 일이면 현재형으로, 과거의 일이면 과거형으로 쓰는 방식을 말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18에서 엑서사이즈 18에 있는 1번, 2번 문장은요, 직설법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의 내용을 파악하실 때에도, 자, 잘 몰라서 가정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이 구절의 동사를 해석하실 때에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이 보이면 현재로 해석하고, 과거형이 보이면 과거형으로 해석해 주셔야지 됩니다. 직설법 이프절이에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자, 1번 문장. 당신이 줄곧 달린다면 당신은 제 시간에 거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이 줄곧 달려갈지 안 달려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고, 달려가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을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문장 보시면, 당신이 이 천문학쇼를 놓쳤다면, 지금은 직설법이므로 과거형이 보여서 그냥 과거로 해석을 했어요. 당신이 이 천문학쇼를 놓쳤다면 당신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네요 라고 나왔는데, 자, 당신이 이 천문학쇼를 놓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놓쳤다면 운 나쁜 사람이고, 혹시 놓치지 않았다면 운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화성이 2287년까지는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진 않을 거거든요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2003년인가? 2003년 8월에 화성이 아주 지구 가까이로 와서 지구에서 작은 망원경 정도만 있으면 화성을 관찰할 수 있는 때가 있었대요. 자, 그때 그 화성을 관찰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런 일? 그거를 이렇게 이 천문학 쇼라고 가리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선생님이 미리 여러분들 이거는 직설법 문장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 파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동사 해석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프절을 만나시게 되면은 생각을 해 보셔야겠네요. 여러분들이 만날 이프절이 가정법이냐 직설법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여러분들, 자, if가 뭐뭐 한다면 이라는 뜻인 경우, 자, if절에 will 원형, 즉 미래형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아예 불가능하다.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시간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이거 배웠었죠. 자, 그래서 if가 뭐뭐 한다면의 뜻이라면 그 if절의 동사는 will, are는 나올 수조차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독해하시다간 만날 수 없고, 혹시 문법 문제로 나오면 이건 틀렸다고 잡아내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if절에 현재형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직설법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현재형이니까 현재로 해석해서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왜 직설법의 가능성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if절 가정법은요, 여러분들께서 if 주어 과거형과 if 주어 헤드 pp만 있다고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자, if 주어 과거형과 if 주어 헤드 pp만이 가정법 if절이다라고 알아두신다면은, 그렇다면 if 주어 현재형은 그냥 직설법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고민이 될 텐데, if 주어 과거형이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가정법이라는 해석을 뭐뭐 한다면으로 해주셔야지 됩니다. 가정법에서는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직설법이라면은 보이는 대로 있는 그대로 뭐 했다면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고민 되겠네요. 이거는요, 고민 되겠다. 자, 눈물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f 주어 헤드 pp 역시도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자, 가정법이면은 if 주어 헤드 pp 가정법이면 뭐뭐 했다면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 다음에 if 주어 헤드 pp가 그냥 직설법이라면 여러분들 과거 완료의 경우에 해석 올바르게 하려면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해석에 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자, 그러면 정리는 되었는데, 자, 예를 들어 if 주어 과거형을 만났을 때 가정법으로 볼지 직설법으로 볼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 그 구분 요령은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요. 가정법 if절 다음에는요, 주절에서 이 동사 자리에
우드 쿠드 마이트 원형이나 우드 쿠드 마이트 have pp가 나온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프절이 가정법인지 직설법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이 주절을 좀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자, 필기해 드린 거, 아이고, 자, 여러분들 필기해 드린 거 한번, 자, 필기해 드린 거 적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주절을 보신 다음에 우크마 원형이나 우크마 해부 PP가 없네 보신 다음에 이프절이 직설법인 것을 알아보실 수 있는 예문들이었고요. 자, 여러분들 추가로 필기 조금 더 해드리면,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if you missed를 보았는데, 자, 만약에요, 자, 우리가 주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if you missed는 이것이 직설법인지 가정법인지 알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가정법이라면은, 자, 네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가 놓친다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는요, 가정법인 만큼 사실과 반대로 또는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한 거라서 거의 놓칠 리 없겠지만, 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if you missed가 만약에 직설법이라면 해석을 네가 놓쳤다면 으로 해석하셔야 되고, 또 직설법인 만큼 잘 몰라서 가정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놓쳤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또 적어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if it were not for 하고 if it had not been for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것들도 전부 암기해 두세요. 자, 영어의 가정법 if절인데요. if it were not for는 사실은 뭐뭐가 있는데, 사실은 뭐뭐가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고 가정할 때 쓰는 if절이고요. 자, if it had not been for는요, 사실은 뭐뭐가 있었는데, 사실은 뭐뭐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하고 가정할 때 쓰는 if절이에요. 자, 그리고 이 without하고 but는요, 이 without하고 but에는 이 두 가지의 뜻이, 그러니까 없다면과 없었다면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모두 담겨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배우실 내용은 약간 수준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요, 과거를 가정하고 과거를 추측하는 표현 배웠죠. 자, 그리고 현재를 추측한 다음에 다시 현재를 가정한 다음에 현재를 추측하는 표현도 배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를 가정하고 미래를 추측하는 표현을 배우실 차례인데, 자, 미래를 가정하고 미래를 추측하는 표현을 배우실 차례인데, 자, 여러분들 미래를 가정한 뒤에 그로 인한 미래를 추측하는 표현으로서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의 if 주어 과거형 주어 오크마 원형을 이 미래를 가정하고 미래를 추측하는 표현으로서 이거를 쓰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당연히 있을 건데, 선생님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현재를 가정하고 그로 인한 현재를 추측하는
표현이라고 배웠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조동사 우드 쿠드 마이트는 뭐뭐 할 거다, 뭐뭐 할 수 있다, 할지 모른다 라는 뜻인데,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요. 뭐뭐 할 거다, 할 수 있다, 할지 모른다 라는 말이요. 이런 말들은 현재 뭐뭐 할 거다를 뜻할 수도 있고 미래에 뭐뭐 할 거다를 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 would, could, might는 현재를 추측하기도 하고 미래를 추측하기도 해 라고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가정법에서 if 주어 과거형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상식적으로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은요, 현재 뭐뭐 한다면을 뜻할 수도 있고 미래에 뭐뭐 한다면을 뜻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또 그냥 상식적으로 가정법 if 주어 과거형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인데 현재를 가정하기도 하고 미래를 가정할 수도 있어 라고 그냥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상황을 가정한 다음에 뭐 그로 인한 뭐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추측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if 주어 과거형, 주어 오크마 원형을 그냥 쓰셔도 된다라는 거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배울 if 주어로서 뭐가 있냐면 if 주어 what 원형과 if 주어 should 원형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 이 what 원형이나 should 원형을요 뭐뭐 한다면 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if절은요 영어에서 미래를 가정할 때에만 쓰는 그런 if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if 주어 과거형이 현재를 가정하기도 하고 미래를 가정하기도 하는데, 자, 반면에 if 주어 what 원형이나 if 주어 should 원형은 미래만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의 if절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실 때에는요 그냥 둘 다 if 주어 what 원형, if 주어 should 원형, 그리고 if 주어 과거형 전부 다 뭐 한다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 if 주어 what 원형이나 if 주어 should 원형 다음에 이어질 주절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미래를 가정했으니 이번에는 미래를 추측하면 되니까, 자, 여러분들 주어 would, could, might 원형 쓰시면 되겠죠? 자, 방금 이 오크마 원형이라는 것이 현재만 추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추측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추측하고자 할 때에도 주어 오크마 원형을 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어 가정법 문장 중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는 그런 문장이 있을 텐데, 자, if 주어 what 원형, 쉼표, 주어 오크마 원형, 그리고 if 주어 should 원형, 쉼표, 주어 오크마 원형, 이런 순서로 전개되는 가정법 문장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필기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if 주어 과거형, 주어 오크마 원형을 만나시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걸 배우셨다고 해가지고 이 문장의 내용이 현재의 내용일까 미래의 내용일까 막 구분하면서 읽어보려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다라고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가정과 추측의 세계에서는요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그렇게 뚜렷한 편이 아니라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막 생각하면서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배운 if절 중에서 if 주어 should 원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if 주어 should 원형 이 녀석은요, 자, 여러분들도 필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모로 가정법의 특징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모로 가정법의 특징이 사라짐. 첫 번째로, 자, 여러분 if절에서 가정을 하면요 주절에서 would, could, might를 통해서 추측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if 주어 should 원형으로 가정을 하는 경우엔 주절에서 would, could, might 뿐만이 아니라 will, can, may도 자주 보입니다. 자, will 주절에서 will, can, may도 나타남. 참 특이하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요 if 주어 should 원형 if절 다음에 명령문이 나오기도 해요.
와, 진짜 특이하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드 쿠드 마이트가 아니라 윌랏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선 플리스 텔 힘이라는 명령문이 나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자, 여러분, 이 원래는요,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if 주어 should 원형이 미래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if절이라면은, 자, 어떻게 돼야 정상이냐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에만 if 주어 should 원형을 써야지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if 주어 should 원형에는요, if절에 발생 가능성 자, if절에 발생 가능성 희박한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님. 자, if절에 발생 가능성 희박한 내용만 나오는 것은 아님. 자, 여러분들 엑서사이즈 20의 1번 문장 보시면 같은 상황이 미래에 발생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if절이요, 같은 상황이 미래에 절대 발생할 리 없지만 이라는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같은 상황이 미래에 발생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도의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자, 별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런 내용이 if절에 담겨 있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문장 보시면 당신이 해리슨 씨를 보면은 이란 뜻인데요. 이것도 네가 해리슨을 보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거지만 이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네가 해리슨을 볼지 안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도 않은데 이런 내용이 if절에 담겨 있다는 건 되게 특이한 건데, 자, 이렇게 이 if 주어 should 원형이라는 녀석은 여러모로 가정법적인 특징이 많이 사라진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if 주어 what 원형을 배워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 녀석은요,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절에 would, could, might 원형이 꼬박꼬박 나오고요. 또 if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와, 진짜 미래에 이런 일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예문 보시면요, 자, would, 또 would 잘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if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가 다시금 젊어지면 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늙어갈 것이지 젊어질 일은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자, 투 코리언즈는 남북한을 얘기하는데, 남북한이 곧 통일된다면, 자, 여러분 언젠가 뭐 통일되겠지만 곧 통일된다는 것은 또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if 주어 what 원형이라는 if절에는 미래에 발생 가능성 희박한 일이 잘 담겨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문법 용어를 잠깐 점검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문법 용어라는 게 사실은요, 이 영어 공부를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른 참고서들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뭐 안 해드릴 수는 없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가정법의 표현을 익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익히면 그만인 거지, 이런 가정법 문장을 뭐라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자, 여러분 if 주어 과거형 주어 would, could, might 원형 구조의 문장을 배우셨죠. 자, 그런데 표현은 과거형으로 합니다만 우리가 해석은 뭐뭐 한다면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현재의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것인데 가정법적인 특징 때문에 과거형으로 표현해 놨을 뿐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러한 문장의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까요? 가정법 현재라고 부를까요? 이 선생님의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문법 학자들이 이런 문장의 이름을 붙일 때에 자, if절 중에서 이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을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게 어느 시간을 가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을 것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요, 가정법 과거 문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뭔가요? 실제 어느 시간에 일을 가정했느냐 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문장의 이름을 정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could, might, have pp라는 구조의 문장도 배우셨는데, 자, 이 had pp 해석을 뭐뭐 했다면으로 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동사의 형태는 had pp라는 과거 완료형이 보이지만 해석은 그냥 과거처럼 뭐뭐 했다면으로 해요. 이게 어떤 가정법적인 특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문장의 이름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까요? 가정법 과거라고 부를까요? 자, 이 질문도 역시 이 눈에 보이는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문법 학자님들이 이름을 붙였겠느냐, 아니면 이게 실제로 어느 시간에 이를 가정했겠느냐를 기준으로 이름 붙였겠느냐, 그걸 여러분들께 묻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문장의 이름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역시 이번에도 어떤 실제 어느 시간을 가정했느냐 보다는 이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께서 방금 배우신 이 구조하고요, 이 구조는요, 이름 붙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그런 뭐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이런 의견 충돌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 if 주어 what 원형과 if 주어 should 원형은요,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래의 일을 가정할 때 쓰는 if 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동사의 형태를 보자면 were로 보거나 should로 보거나 과거형은 과거형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 쪽의 의견이 더 올바른 건가요? 동사의 형태를 보자면 were나 should나 과거형이니까 가정법 과거의 일종으로 봐야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가정법 미래라고 봐야 될 것도 같죠. 자,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가정법 과거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우리 이름을 붙이려면 일관성 있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의 완료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봤듯이 실제로 어느 시간에 일을 가정하느냐에 따라 이름 붙인 게 아니라 동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이름 붙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이름을 붙일 때에도 물론 미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가정법 미래라고 부르면 안 되고, 형태를 기준으로 were하고 should가 과거형이므로 가정법 과거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줘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런 이름 붙이는 거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냥 뭐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if절의 동사가 were to are, should are, had pp인 경우에는 if를 생략하고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킬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하실 것 같고요. 자, 복습할 때 참고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법 문장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if절 플러스 주절 구조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이것 말고 I wish 가정법, as if 가정법, each time 가정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밑줄 그어놓은 이 부분에 가정법이 적용되어 있고요. 자, 가정법이 적용되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서 과거형이 보이면 현재처럼 해석을 하고, had pp가 보이면 과거처럼 해석을 하란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어떤 가정법적인 특징인 거죠. 여러분들 필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가정법이 적용된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실과 반대인 내용, 자,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내용만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뭐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if절 플러스 주절 구조에서는 if절이 부사절이었었죠. 자, 그런데 지금 배우게 될 표현들에서 이 밑줄 그은 가정법이 적용된 부분들이요, 부사절인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런 정도까지는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로 I wish 가정법이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as if 가정법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as if는요, 뭐뭐처럼 이란 뜻인데요. 자, 엑서사이즈 22의 1번 문장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들 as if 앞에서 끊으시고요, 그는 행동한다, 그가
탐정인 것처럼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가 탐정이었었던 것처럼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동사의 형태는 과거형이지만 가정법이 적용된 부분이라서요.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탐정인 것처럼 그는 보여라고 해석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상황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가정법이 적용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는 탐정은 아니에요. 사실은 탐정은 아닌데 그가 탐정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문장 보시면 as if 앞에서 끊으신 다음에, 자, 그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가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역시 as if 절이니까 가정법이 적용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동사는 과거형이지만 현재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3번 문장의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자, 친구들 몇 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들끼리 서로가 다 부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오늘따라 좀 멋진 옷을 입고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자, 와, 쟤 오늘따라 부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부자는 아닌데 오늘따라 좀 부자인 것처럼 보이네 라고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건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자, 이 상황을 첫 번째로 하기로 하고, 자, 여러분들, 이 주절의 동사가요. 주절의 동사가 룩스이고 그 다음에 as if 절이 따라 나오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들 부자가 아닌 걸 아는데 원래는 부자는 아니지만 오늘따라 부자처럼 보이네 라는 뜻으로 이 3번 문장을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두 번째 상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요. 자, 사실 여부를 잘 모르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실과 꼭 반대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보니까 부자처럼 보여. 뭐 옷을 잘 입고 있고 뭐 고가의 액세서리 같은 걸 하고 있다던가 해서, 와, 저 사람 부자처럼 보인다, 뭐 이런 뜻으로, 부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은 부자처럼 보인다라는 뜻으로 이 3번 문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러분들 looks 다음에 as if 절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 내용이 사실과 반대의 내용이 담겨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꼭 사실과 반대라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잘 모르고서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3번 문장의 내용을 파악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1번 상황일 때만 이런 말을 하는 게 맞겠지만 약간 비원칙적으로 2번 상황일 때에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따져보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이 현재 부자처럼 보이는 건데 were라고 쓴 걸로 봐서 동사의 형태 면에서는 뭔가 좀 가정법적으로 써보려고 노력을 한 거면서 이 as if 절의 내용적으로는 원래는 사실과 반대인 경우에만 써야 되는데 사실과 반대도 아니면서 이런 표현을 빌렸다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가정법과 맞지 않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에는 어떤 동사의 형태를 실제로는 현재의 일이지만 과거형을 썼다는 점에서 동사의 형태만큼은 가정법을 좀 지켜주려고 노력을 한 건데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가정법답지 못한, 사실과 반대의 내용은 아니니까 내용적으로는 그다지 가정법답지 못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자,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런 2번 상황인 경우에 야, 뭐 내용도 사실과 반대인 것도 아닌데 뭘 꼭 이 동사를 이렇게 were로 쓰면서까지 가정법으로 표현을 하냐, 뭐 그런 생각에서 2번 상황의 경우에는요, 그냥 직설법으로 써버리기도 해요. 현재의 일이니까 현재 비동사인 is를 그냥 써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자,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렇게 as if 절에는 종종 이 동사가 과거형과 헤드 PP 말고 그냥 현재형이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말을 하려는 사람이 as if 절의 내용을 사실과 반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로구나. 자, 그런데 이 내용적으로 별로 가정법답지 못한 내용을 동사의 형태만 어떤 가정법 흉내를 내서 라고 쓰기 못해서 그냥 is라는 직설법을 쓴 경우에 이런 문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직설법으로 그냥 표현을 해버린 거니까 그녀가 아픈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직설법으로 한 만큼 이 내용은 사실과 반대가 아닐 거예요. 진짜로 아파 보여서 쟤 아파 보이네 라고 그냥 말한 그 정도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제는 each time 가정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자, each time 이 앞부분은 뭐 시간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 뒷부분은요, 자, 과거형이나 should 원형이 나타나는데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할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each time 대주어 과거형, each time 대주어 should 원형 이런 게 나오면 주어가 뭐뭐 할 또는 뭐뭐 해야 할 시간이다 라고 해석한다고 이 문장을 그냥 익히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뭐 어디서 가정한 부분이 없잖아요. 뭐 가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표현을 뭐 each time 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색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뭐 가정법이라는 시각으로 다가가시지 말고 그냥 이런 문장에 있는데 이런 뜻이다 라고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하이가 들어가게 되면 딱 마치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 강조가 되고요. about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뭐 대략은 뭐뭐 할 시간이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이때의 that은 뭐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뭐냐면 과거형이 보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 해석을요, 당신이 최종 결정을 만들었던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뭐 과거형이 보이니까 과거대로 해석해서 당신의 최종 결정을 만들었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실 염려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해석 어떻게 해요? 과거형이 보이나 should 원형이 보이나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최종 결정을 뭐 만들 시간입니다 라고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이 문장을 갖다가 굳이 어떤 가정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갖고 분류를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뭔가 가정을 해설하기보다는 동사가 과거형이 나오는데 해석을 과거로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 어떤 가정법이라는 분류에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법 공부가 전부 끝났는데,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자, 여러분 if 주어 과거형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한다면 뭐뭐 라면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if 주어 had pp, if 주어 had pp 만나면 해석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어가 뭐뭐 했다면 주어가 뭐뭐였다면 이렇게 해석하신다는 거,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수업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혹시 다른 책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나올지 몰라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런 건 없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뭐 사실상 없는 거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